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9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선조입니다. 네, 벌써 9주차가 되었네요. 네, 그 1차 시에 갈등의 의미와 원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9주차 2차 시에는 갈등의 쟁점과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갈등의 쟁점을 파악해보고 활동을 통해 갈등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어, 그 학습 목표를 보면 어, 그 직업 생활을 하면서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공동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런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원만히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고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갈등 관리 역량, 그런 필수 능력들이 함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 대인관계 능력에서 갈등 관리 능력은 필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회피하고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잘 관리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학습을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학습 목표를 한 번 더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학습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학습 내용으로 이제 1차 시 갈등의 의미, 갈등의 유형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2차 시는 직업 생활에서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법을 도출하고 직업 생활에서 발생한 갈등을 서로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갈등 관리 해결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앞에서 그 사례 A, B를 통해서 저희가 갈등의 원인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실제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발견하기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핵심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갈등의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또 어려운 만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사례를 통해서 아마 유사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핵심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를 구분해 내야 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을 매우 중요한 그 쟁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면서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AB 보면 앞서에서 저희가 사례 AB에 대해서 이렇게 원인 파악하면서 봤었는데요. 갈등의 의미와 원인, 이제 학습한 거 사례 A에서 살펴보았듯이 R과 I의 사건에서는 R이 재고를 줄이기를 원하고 I가 반대함으로써 둘 사이의 갈등이 명확해졌어요. 그 원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자신의 제안이 회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아이 갈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을 파악했더라면 갈등을 더 커졌을 텐데, 자신이 제안한 회사에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어떤 것이 문제점인데 문제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맞다 틀리다 경쟁적인 입장이 아니라 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문제 파악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사례 B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도 팀 리더, 그 다음에 LK, 3명만의 모임을 별도로 가지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느껴졌고, 다음날 미팅 계획을 세웠고, 또 미팅에서 L이 자신이 배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좋은 판매 지역을 K가 배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K를 매우 비난하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원인이.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어, 자르고 자기 얘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조직 내에서. 그래서 근본 원인을 잘 파악해 봤더니 관리자가 자신이 배정받아야 될 지역에 K가 배정받았기 때문에 K를 무조건 비난하고 있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L의 그 분노가 팀 회의에서도 나타나서 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상황을 리더도 알게 되고 원래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었던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사례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자, 그 사례 A에서는 아이가 갈등의 원인 되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 요인을 다 예방을 할 수 있었고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사례 B에서는 갈등 원인이 되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는 것보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관리자가 갈등 관리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잘 해결이 되어서 아마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팀원들 간에도 그 업무 조율이라든가 팀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원만히 해결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라면 A, B 사례 중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기고 다른 사람이 져야 할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이기는 윈윈 전략으로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대립이 상황일 때 서로 지지 않으려 팽팽한 그런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져야 하는 게임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감정은 어떤 건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 주장만 옳다고 내 주장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럴 때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이 저렇게 얘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 그런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은 어떤지,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기존 그런 사고, 선입견, 현실적인 것, 필요한 것에 대한 관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올바르게 잘 파가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또 사고를 그리고 패러다임을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 내 주장만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나를 돌아보고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지도 한번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은 내 사고방식도 문제 해결에 앞서서 내 사고방식도 점검하고 또 내가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는 건지, 갈등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는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해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거나 실제로 현재 그런 갈등 상황이 있다면은 조금 더 해결해 보는 이 시점을 통해서 해결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혹은 그런 기억에 남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적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해결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고, 절대 빈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 내가 온통 뒤집어 쓸 것이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내 관점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얘기이긴 한데 어떤 모임을 하게 됐어요. 모임을 하게 되는데 요즘 연말이라 연말 모임들도 되게 많은데 어, 다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몇 개월 전에 그런 모임 약속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잡을 때 일정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또 전체적으로 이제 임박해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뭐 일정 장소, 뭐 식사 예약, 뭐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종 점검을 하고자 일정을 다시 확인 연락을 했는데 또 다른 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수가 그렇게 결정이 됐고 현재까지도 다수가 그렇게 진행을 하기를 원하는데 본인의 일정을 관철시키고자 모두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모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일정이 생겨서 나는 참석을 못하니까 이번에는 좀 빠지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일정이 맞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라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어, 내가 그 모임에서 존재감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미리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그 총무와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의 뭐랄까 비중, 그 모임에서의 나의 비중을 그거밖에 안 되는지 존재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막 발생해서 뭐 톡을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지금 저렇게 발생을 하지? 그러고 그러니까 중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만 이렇게 갈등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데 아이들만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톡에 나가서 다시 잘 얘기를 해서 중재를 하고 이제 초대를 했는데 요 사이에 잠깐이지만 이런 갈등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톡방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변에서도 조율을 하고 또 이게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다수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고 이게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엄청 큰 비중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여서 그래도 같이 생활하고 오랜 세월 동안 했고 앞으로도 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회피하기보다는 서로 그런 대안점을 찾아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자꾸 쌓아서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사고방식, 즉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립에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패러다임, 그리고 자신만의 극복 노하우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성공적인 갈등 해결을 방해하는 자신만의 편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패러다임 버리고 가급적 긍정적인 태도 그런 것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세 가지 테크닉은 생각을 전환하고 또 그리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태도 그리고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폐쇄된 것보다는 약간 개방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개방적인 관점으로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 윈윈 전략으로 인해서 갈등 해결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꼭 기억하시고 생각의 전환, 그리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니까 나부터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갈등의 두 가지 쟁점은 어떤 것이 있고 갈등의 두 가지 유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갈등은 뭐 단시간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도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갈등의 원인을 좀 탐색해서 실제 갈등을 파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갈등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B 사례에서도 봤듯이 계속 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말 자르고 자기 얘기하고 아니라고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깊은 내면의 문제를 봤을 때는 자기가 갈 자리에 다른 직원이 가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원인이 만약에 파악이 안 됐으면은 계속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누구 하나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 그 팀장, 관리자가 조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갈등은 핵심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들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갈등의 두 가지 이제 그런 쟁점을 보면 모든 갈등에는 쟁점들이 있어요. 서로 중복되거나 이런 쟁점들이 교차하는데 주된 갈등이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존심을 위협하거나 질투를 유발하는 것과 같은 감정적인 문제들이 갈등의 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문제는 역할 모호성, 방법에 대한 불일치, 목표에 대한 불일치, 절차에 대한 불일치, 책임에 대한 불일치, 가치에 대한 불일치, 사실에 대한 불일치. 이런 핵심 문제가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랑 가치랑 신념이랑 모두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회사에서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고는 하지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핵심 문제인데 감정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공존할 수 없는 개인적인 스타일, 통제나 권력을 확보를 위한 싸움, 자존심에 대한 위협, 질투, 분노, 이거는 감정적인 거죠.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렇게 윈윈하는 전략으로 갈 때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의 목표에 우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개인의 어떤 그런 걸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잘 반영하지만 그래도 서로 질투하고 분노하고 오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핵심 문제에 맞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업무 추진할 때도 보면 업무 과제에 대한 불일치도 충분히 있어요. 이럴 땐 충분히 서로 회의나 토론, 논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들을 조금 개방적인 태도로 얘기를 하면서 핵심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기본이 되는 태도라고 하시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갈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유형을 두 가지를 명확히 구별하고 그 유형들을 각기 독립적으로 다루면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구분하지 않을 때는 더 복잡하고 얽혀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불필요한 갈등. 자, 불필요한 갈등에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일고요. 잘못 이해하거나 부족한 정보 전달 등이 불분명한 커뮤니케이션, 편견, 변화에 대한 저항, 항상 해오던 방식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나오는 의견 불일치. 자,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두고 있다 그러면 하기도 전에 먼저 근심, 걱정, 스트레스, 분노,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또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팀 프로젝트를 맡은 그 팀장이 뭐 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또 분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이런 게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도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이 필요한 거죠. 또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은 좀 편한데 새롭게 어떤 방식을 이제 해야 될 때는 방식에 대한 것들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절차와 뭐 해야 되는 그런 분장에 대한 업무 분장에 대한 것도 잘 얘기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조직도 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변화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불일치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불필요한 갈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소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유형은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인데요. 불필요한 갈등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은 한순간에 발생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문제라도 생각했던 것이 생각지 않게 큰 문제가 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갈등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몇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됩니다. 자, 의견 불일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관계 속의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서로의 생각이나 신념,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의 불일치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모두가 내 마음 같고 뭐 할 때 똑같은 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뭐 나 자신도 다를 수도 있고 가족 간에도 이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참. 그래서 많은 의견, 불일치, 상대방의 생각과 동기를 설명하는 데 기회를 주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해가 사라지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만 사소한 오해로 인한 사소한 갈등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 의견의 불일치 이 부분도 네.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경우의 수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상황이 유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는데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 원인을 좀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결 국면. 의견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결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 국면에서는 단순한 해결 방안은 없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다른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대결 국면에 이르게 되면 감정이 개입되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찾기 시작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옹호하면서 양보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즉 상대방의 입장은 부정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소 긴장감도 높아지고 감정적 대응이 더욱 격화되는 거죠. 이럴 때를 대결 국면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빨리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끝내는 것이 되게 좋아요. 네. 자, 목표와 욕망, 가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 이해하는 시각이 다를 경우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뭐 이런 갈등들이 발생해요. 이러한 갈등은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서로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두 사람이 정반대의 욕구나 목표, 가치,
이해에 놓였을 때는 해결 가능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같은 팀에 몸담고 있지만 다른 부서 출신 두 명의 직원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꼽을 수가 있죠.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갈등은 한순간에 발생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런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평하고 이렇게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조금 얘기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방치시키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격화 국면인데요. 이때가 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적대적으로 좀 생각하고 좀 비약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의견 일치는 물 건너가고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언어폭력이나 신체적인 폭행까지 번지기도 하고요.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좌절,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른 요인들에게까지 불을 붙이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 제안을 부정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반격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신들의 반격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자신들의 반격을 그냥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음은 진정국면. 시간이 지나면 정점을 치닫던 갈등이 점차 감소하는 진정국면에 들어서는데 계속되는 논쟁과 긴장이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고 이러한 상태가 무한정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점차 이런 것들 불안이나 이런 것들 좀 가라앉히고 이성과 이어온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협상의 시작 요럴 때는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협상 과정을 통해 쟁점이 되는 주제를 논의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중개자, 조정자, 제3자의 개입함으로써 갈등 당사자 간의 신뢰를 쌓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 중개, 조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거죠. 마지막으로 갈등 해소. 다섯 번째, 갈등 해소인데요.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갈등 당사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신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과에 다 만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일치하려고 하고 서로 간에 쌓인 갈등의 해소는 회피형, 지배 또는 강압형, 타협형, 수능형, 통합 또는 협력형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갈등을 해소해 나갑니다. 자, 이제 갈등이 이제 단번에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견 불일치, 그리고 대결 국면, 격화 국면, 진정 국면, 나중에 갈등을 해소하는데요. 갈등으로 해결,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입장을 잘 탐색하고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 제3자를 이렇게 참여시켜가지고 어찌되었건 갈등을 잘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태도와 그런 열린 그런 사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갈등의 의미와 원인, 갈등의 쟁점 유형, 갈등이 불가피하게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인정하고 갈등의 원인이 뭔지 인정하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어떤 패러다임이랑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선입견, 편견, 이런 또 갈등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사항들을 잘 파악해보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갈등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갈등의 의미와 원인, 갈등의 쟁점의 유형,
1차 시, 2차 시 수업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퀴즈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중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아닌 것은? 네. 첫 번째, 지나치게 감정적인 논평과 제안. 두 번째, 핵심을 이해하며 서로 의견 공유. 세 번째, 편을 가리고 타협을 거부. 개인적인 수준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 여러분들 확인하셨나요?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승패의 경기. 두 번째, 승리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려 함. 세 번째,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 네 번째, 자신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묶임. 네,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핵심을 이해하며 서로 의견 공유. 이거는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서로 비난하고 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을 이해하며 서로 의견 공유를 할 때는 갈등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승리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중심으로 그 서로 상호 공유하면서 어, 그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죠. 승리하는 것보다 자신의 승리를 문제 해결보다는 승리하기에 집착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데 이거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상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아닙니다. 또 이번 퀴즈는 3번은 갈등의 두 가지 쟁점 중 핵심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핵심 문제가 있어요. 역할이 모호할 때, 책임에 대한 불일치, 통제나 권력 확보를 위해서 서로 권력,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 목표에 대한 불일치. 자, 네 번째, 다음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어보시오. 갈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 유형, 개개인이 저마다 문제를 다르게 인식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편견 때문에 발생한 의견 불일치로 적대적 감정이 생길 때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난다. 두 번째 유형은 목표와 욕망, 가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하는 시각이 다를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다. 네. 한번 생각해 보셨죠?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갈등의 두 가지 쟁점의 핵심 문제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는 것. 이제 통제나 권력 확보를 위한 싸움. 이건 핵심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핵심 문제는 역할 모성, 책임에 대한 불일치, 목표에 대한 불일치, 통제나 권력 이런 것들은 핵심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그런 권력이나 이런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감정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으시오 했는데 갈등에서 저마다 문제를 다르게 인식하고 정보가 부족한 경우 편견 때문에 발생한 의견 불일치로 적대적 감정이 생길 때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난다. 뒤에 답이 나왔네요. 불필요한 갈등. 또 목표와 욕망, 가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하는 시각이 다를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이런 유형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등의 원인은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긍정적인 태도와 개방적인 생각, 그리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갈등 해결에 앞서 나에게 갈등 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선입견이 있는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점검해보고 갈등 관리, 갈등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갈등의 원인과 그 갈등의 쟁점, 갈등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업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0주차에는 갈등을 그럼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어,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한번 작성해 보라고 했던 거죠. 내 안의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럴 경우에 뭐 아니면 사례를 학습한 사례에서 할 수도 있고 주변의 사례를 되어서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감정이 들지에 대해서 한번 메모해 보시고 이런 갈등을 10주 차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또 다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